2025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신심도 높이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자. 2025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신심도 높이 과감하게 투쟁해 나아가자. 올해는 우리 당이 창건 88을 맞이하는 의의 깊은 해인 동시에 당제 8차례의 결정관철의 마지막 해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는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 단계의 발전노동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 공정을 실속 있게 추진하는 것을 2025년도 사업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개척과 약진의 4년간을 초월하는 비상한 슬기와 용맹, 책임적인 노력과 줄기찬 분투로 올해를 우리 당 영도사회의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의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인민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아야 합니다. 방대한 건설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리상 실현회로 또 한 번 비약해야 합니다. 화성지구 4단계 산림지 건설을 추진하여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지 건설을 마감하는 것과 함께 검독지구 산림지 건설을 끝내고 농촌 산림지 건설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최대의 수건 사업으로 간주하고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창당 이래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사변적인 결단이며 전례 없이 방대한 창조투쟁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는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다기능화된 문화생활시설, 량곡관리시설까지 병행하여 건설하는 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정식 포함시켰습니다. 지방 중흥의 대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및 공공시설 건설에 힘을 넣으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또다시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의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3대 필수 대상을 지방공업 공장들과 병행하여 건설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지방의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입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산림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 사업을 개선하며 국가적으로 재해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큰물 경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재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민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바로 이것이 당 제8차례회가 제시한 기본 과업입니다. 올해 농업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은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를 점령하며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농업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과학농사를 중시하며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집행을 또매고 나갈 인재되어 사회주의 농촌을 변혁시킬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키워내어 나라의 농업 생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질 제고를 첫째라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초식품과 필수 소비품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놓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을 책임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생산 부문에서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오로치기와 합리적인 오로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양어와 양식에 힘을 놓아야 합니다. 올해 진군에서 과학과 문화 전선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과학기가 총분기하여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마지막 돌격전의 승리를 확실하게 안받침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어넣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뤄내야 합니다. 보건 부문에서는 치료 예방 사업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봉사의 질을 높이며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역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체육 부문이 훌륭한 우승의 체육 성과로 근로자들의 혁명적 기세를 앙양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육 사업은 어느 시기 어느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국가 군수를 목표한 데 맞게 학용품과 교구 비품, 교육 기자재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업 조건, 학습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확고히 나가야 합니다. 교육토대 강화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학교 개건 현대화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드팀없이 강하게 밀고 나가며 앞으로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일신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근기 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합니다. 보통 교육 부문에서 기초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들의 자질을 제고하여 교육 부문을 전반적으로 추켜 세우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며 장애자들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일꾼들은 교육 문제 해결에 항상 주목을 돌리며 크든 작든 자기 소관으로 또 맡아 풀어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과 절약 수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 건설하고 만들어도 설계부터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완전 합격이 이루어지게 하며 최적화 최량화의 원칙에서 노력과 자재, 부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기풍이 전 사회적으로 확고히 지배되게 해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의 철저한 관철은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 성원인 우리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일꾼들은 당 앞에 무조건적인 집행을 다짐한 혁명가 업도의 무게를 항상 되새겨보면서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 지람없는 열정과 투신력으로 부문과 단위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당의 절대적 권위를 보위하고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우리 세대의 강인성과 영웅성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합시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용성기를 펼쳐나가다. 전당 전국 전륜이 총분기하여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로 맞이하자.
피는 나라 사랑하자 나의 조국 한없이 은혜로운 국민이여 사랑하자 나의 조국 영원히 빛내가리라. 사랑하자 나의 조국 한없이 은혜로운 국민이여 사랑하자 나의 조국 영원히 빛내가리라. 나의 조국 영원히 빛내가리라. 용조선의 전승사를 영원한 승리의 역사로 빛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2월 21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건설장을 찾으시어 승리전 동교양의 중심지로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학술연구원 김성준 동지는
몸소 새로 일도설 전순기념관의 터전도 잡아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지 지도에 그날 기념관의 문주와 야외 무기 전시장의 형성 문제, 기념관 내부의 시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 주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용도의 자욱은 전승 예순돌 시대는 2013년 한 해에만도 10여 차나 새겨졌다고 얘기했습니다. 2013년 2월 21일 이때면 우리 기념관의 본관 건물과 야외 무기 전시장, 다리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념관 종문으로 들어서셨습니다. 기념관의 건설 진행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시고 우리 군인 건설자들의 수고도 헤아려 주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념탑 문주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계획한 대로 초마 양쪽에는 붉은 돌을 붙여야 한다고, 문주는 기념관의 얼굴인 것만큼 시공을 특별히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어 승리상을 바라보시면서는 볼수록 멋이 있다고, 공화국기를 높이 쳐들고 진격기로 부르는 인민군 전사의 거세찬 모습을 잘 형상하였다고 높이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야외 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를 여기에 옮겨놓으니 전승기념관의 품위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전시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현관홀과 중앙홀 사이의 아치문이 시공 초기에는 좀 작았습니다. 형상도 지금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치문을 바라보시면서 진에 자괴감이 든다고, 좀 더 넓혀서 객으로 처리하되 그냥 곡선으로 처리하지 말고 깃발이 들여져 있는 것처럼 형상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2층 홀과 원형 전시홀을 전승기념관의 채무와 품격에 맞게 시공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군사사상과 탁월한 연건술, 군사전략 전술 및 전법으로 무장시키는 승리전통 교양 거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가 2층에는 주요 지휘관 홀입니다. 그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홀 입구에 이르시오 직각 기둥을 보아주시면서 기둥에는 홀의 성격에 맞게 혁명의 1세, 2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의 모습을 부가 군상으로 형상할 수도 있다고, 내부의 모든 요소들을 기념관의 성격에 맞게 저형화, 예술화하자면 저각이나 군상을 적절히 배합해서 특색 있게 해야 한다고, 주말이지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나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길이 전하는 영상사진 문헌들과 영상미술 작품들을 더 밝고 존중히 모시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7월 한 달 동안에만도 우리 기념관을 무려 7차례나 찾으셨습니다. 7월 11일 기념관을 찾으신 그날에도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늘은 참관 도정대로 기념관을 다 돌아보시겠다고 하시면서 2층으로 오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관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 장령들과 여자 배구 선수들 사이의 배구 경기를 보아주시는 사진본을 보신 것은 정말 잘하였다고, 이 한상의 사진문화를 통해서도 무비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불멸의 전승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혁명대학이며 우리 근대화 인민의 반제바 및 투쟁 역사의 중견자라고, 전승기념관을 돌아보면 볼수록 하나의 혁명대학을 낳은 것 같다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개관식 준비 정령을 구체적으로 그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불면불위의 혼신 속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전승 예순돌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과 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만년 보물고로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적 투쟁 정신과 위훈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전통 교양의 중심지, 반미 계급 교양의 기본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됐다고 격정이 넘쳐 얘기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조국개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우리 공화국의 억초불변한 주추를 피로써 다진 위대한 연대의 정신을 자주강국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주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은 위대한 전승업적을 기립히 내어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백승의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넘쳐 이 땅 위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기어이 일떠세울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주체혁명의 영원한 핏줄기로 줄기차게 이어갈 의지를 걸음마다 새겨나르며 전국 청년동행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덕지를 답사했습니다. 백두전구의 지축을 흔드는 천리준마의 말발굽 소리를 높이 올려주시고 청년들을 몸소 백두산대학의 성스러운 효정으로 불러주신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순간 뜻을 되새기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행군길을 타그쳐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니 혁명열 용기백배 기세충천에서 백두산정에 오른 청년동맹 일꾼들이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는 백두룡봉들의 끝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조선 혁명의 시온이 열리고 항일대전의 성스러운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백두산정에서 이들은 우리는 조선 사람을 비롯한 노래들을 열창하며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이어갈 더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혁명가요의 씩씩한 합창으로 천연수림을 뒤흔들며 무포 수용지에 도착한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 혁명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시고 대홍단지구 진출을 위한 전투조과업을 제시하신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들으며 사령부 자리와 우등불 자리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와 위협 실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무포 낚시터에서 이들은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발전 풍부화하신 졸세 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새겨놨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촌출 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져 있고 혁명 선열들의 애국의 넋이 깃들어 있는 대홍단 지구를 답사했습니다. 대홍단 혁명전적지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백전백승사를 기립히 내이며 우리 당의 용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열혈의 청년지휘관으로 준비해갈 의지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번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인고는 전국의 청년동맹 일꾼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사상의 힘으로 정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정진을 위하여 당창건 80시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낼 1년 많고 기적적 증산의 봉화를 높이 지켜둔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서 노동계급이 당 앞에 다진 맹세를 더팀없이 실천할 충성의 1년 많고 세멘트 증산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상원 노동계급을 또다시 사회주의 대건설의 전초에 내세워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고 지난해 증산량의 10배나 되는 기적적인 증산 목표를 내세운 연합기업소에서는 사상의 위력을 끊임없이 발휘시키며 일별 생산 과제를 계속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방송 분연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지난 1월 조업일의 월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한 연합기업소에서는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파손식 정치 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뜻깊은 광명성전을 맞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 톤이 훨씬 넘는 세멘트를 증산했습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상원 노동계급의 혁명적인 창조 본때와 철저한 관철 정신의 고세찬 분출로서 당중앙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하고야만 하는 충성의 일편단심과 애국적 헌신성의 뚜렷한 과시입니다. 기자와 만난 한미화 책임부원은 연합기업소의 40여 년 역사는 수령과 상원 노동계급들 사이의 사랑과 믿음, 보답의 역사라고 하면서 연합기업소의 자랑스러운 연역에는 수령이 준 과업과 당 결정을 한 채 듣힘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온 상원 노동계급의 감높은 위원이 손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운동도 밑에 건설의 대본용기가 펼쳐지고 있던 2014년 5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을 구상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세멘트를 우리 륜합기업소가 맡아 충산할 때 대한 이런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언제나 상원 세멘트 륜합기업소 노동계급을 믿는다고,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께서 준 임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하곤 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린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그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고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그때 그 중산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그 해에 계획되어 있던 이런 1호 소송 계렬에 대한 개건 현대화라는 큰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조립해가지고 시공하려면 그 시간이 간단치 않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하고 합의해서 조립과 축조가 동시에 진행되게끔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이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K1령 부기사장 동지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상원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1호 소송 계열에 대한 방대한 개건 현대화 사업을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그해 6월에는 기업소 조빌의 월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했으며 당에서 맡겨준 증산 과제를 드팀없이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2016년에도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고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포장했으며 2015년부터 연속 3년간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되새기며 상원의 새 세대 청년들은 상원의 역사와 전통은 수령이 준 과업을 무조건 집행해온 결사관철의 역사, 당의 부름이 실천으로 화답해온 충성과 애국의 전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전 세대 공로자 혁신자들과의 상봉 모임도 우이있게 조직해서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 배워 모든 종업원들이 영예로운 혁신자, 위훈의 창조자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을 기업소에서 일하는 저는 동무들에게 당원이 맏아들 기업소 노동계급의 영예로운 전통을 이어갈 때 동무들의 영예도 빛나고 또 부흥강국이 세멘트 증산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해서 2016년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은 김명호, 림봉은 작업반장 동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새세대 청년들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발휘했던 결사관철의 기풍, 투쟁 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지금 상원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혁명의 연대마다 당의 부름에 남먼저 호응하며 세멘트 증산으로 국력 강화와 사회주의 문명 발전을 힘있게 또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당 앞에 다진 맹세를 득힘없이 실천할 충성에 일념 안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오문이 공장으로 종담아 부르는 평양 학생교복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리상화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2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에 점하여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주학년의 본부청사에 불러주시고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 중에는 18살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 40년간 학생교복 생산에 헌신해온 평양 학생교복공장 작업반장 리상화 동지도 있습니다. 박철남 기자가 노력 혁신자 리상화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만나본 리상화 동지는 가벼운 칭찬에도 얼굴을 붉힐 순박하고 꾸밈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간을 정의받도록 지난 수십 년 세월 학생교복 생산에 자기의 지성을 깡그리 다 바쳐온 그의 공적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는 근 40년간 수많은 학생들에게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복을 재단해준 리상화 동지의 그 법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리상화 동지는 우리 세대는 모두가 학생 교복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다고, 자기는 9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절 따라 새교복을 받아 안으며 행복하게 성장했다고, 그래서 이 일터에 남달리 정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절 따라 몸에 꼭 맞는 옷을 해 입을 때 양복점에서 자기 몸을 깐깐히 재던 재단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학부형들은 몸에 꼭 맞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 교복을 누가 재단했는지 생각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자는 리상화 동지에게 양복점의 재단사들은 선임들로부터 몸에 꼭 맞는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다는데 반장 동지는 어느 때 제일 기쁜가고 물었습니다. 그는 재단사들의 마음은 다 같다고 하면서 어느 아이가 할 것 없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했습니다. 리상화 동지와 함께 일하는 작업반원들은 우리 반장 동지는 길을 갈 때도 아이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아이들 속에 자기 몸보다 작거나 크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학생의 집이나 학교까지 따라간다고 합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줄자로 학생들의 몸을 다시 재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고 몸에 꼭 맞게 고쳐 입히고야 돌아선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벌의 학생 교복을 재단하는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리상화 동지는 자기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매번 재단할 때 그들의 옷을 재단하는 심정으로 일선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이 입는 학생 교복을 어느 재단사나 재봉봉이 만든 것으로 받아는 것이 아니라고, 어느 나라 아이들에게 철따라 새 교복을 해 입히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받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일반 양복점의 재단사가 아니라고, 자기가 재단하는 그 한 치 한 치에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깃들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을 받드는 자기의 손은 가장 책임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옷을 만드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재단 공정이 있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학생 교복처럼 이렇게 많은 의미와 사연을 담아 재단하는 그런 옷이 또 있는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각으로 분분초초가 흘러온 리상화 동지의 수십 년간의 재단사 생활이었습니다. 리상화 동지는 근 40년 동안 수십만 불의 학생 교복을 재단하면서도 자기 옷은 한 번도 재단해보지 못했지만 조금도 후회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손에서 재단되어 만들어진 학생 교복들이 아버지 원수님의 기쁨이 되고 온 나라를 환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긍지스러운가. 이런 긍지는 우리 학생 교복 생산자들만이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몸에 꼭 맞게 만들어진 교복들에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붙일 때면 아이들의 밝게 웃는 모습들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마치 교복이 학생인 듯 교복들과 마음속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아니? 이 교복촌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재단되고 가공돼서 너희들에게 가닿게 되는지, 너희들이 이걸 다 알고 앞으로 커서 이 좋은 나라를 떠받들거라. 리상화 동지는 매일 이런 보람, 이런 기쁨 속에 사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걸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끝까지 부대들에 대한 당의 사랑을 전해가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 우리 아이들의 재단사라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살아온 그 39년 앞에 우리는 경의를 드리게 됩니다. 2025년 1월 2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리상화 동지를 비롯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자존과 번영을 상징하는 위대한 성과들과 자랑스러운 창조물들 마다에는
나라를 돕았다는 믿음직한 주축가 되고 고임돌이 되어온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깨끗한 양심과 헌신의 노력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상화 동지를 취재하면서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 속에 전국 각지에 일도선 학생교복공장의 교복 생산자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성껏 만든 교복을 입은 우리 학생들은 아름다운 꽃송이며 그 꽃송이들을 가꾸는 원예사들이 다름 아닌 학생교복 생산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평양 학생교복공장의 이상화 동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학생교복 생산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과수범은 사회주의 경쟁청합회의가 20일에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농업위원회, 농군맹, 경쟁참가단의 일군들, 모범적인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육 동지가 총합허구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에서 앞장선 나니들의 경험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 시청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표창장과 손해 우승기가 북충군과 온천 과수농장, 독성 사과농장에 각각 수여됐습니다.